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별명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코스피를 박스피라고 불렀었습니다. 미 증시 같은 거는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데 우리는 저점에서 고점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지수가 계속 횡보를 하니까 박스피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막 5년 넘게 똑같은 상태에서 거의 반복을 하기도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좀 사실 좀 깨진 모양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박스피가 부활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보면은 2200에서 대략 한 2500원 정도 되는 이 사이에서 박스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은 계속 다운그레이드 되더니 이제 뭔가 박스피가 부활한 건가? 이런 느낌을 이제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지수가 이제 펼쳐지면은 많은 분들이 뭐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합니다. 여기 박스권 하단에서 좀 비중을 좀 많이 채웠다가, 종목이 여러 개 있겠지만 그 종목들 비중 여러 개 채웠다가 여기서 이제 고점쯤 가면은 비중을 덜어낸다. 다시 채웠다가 다시 덜어낸다. 이걸 이제 되게 무식하게 막 풀매수 때리고 다 매도하고 매수 때리고 매도하고 이런 건 말이 안 되지만, 어쨌든 비중을 많이 채우고 덜어내고 이런 것들은 뭔가 좀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안 그래도 저희가 이제 비중 컨트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지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현 시점 2,500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점이 되면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비중을 줄여서 다시 내려가는, 하단으로 근접하는 이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할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야,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쩌냐?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박스권 상단이지만 넓게 보면 이거 바닥인데 기회 놓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비중 채워서 줄이고 이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으면 모르는데 여전히 막 주식 종목도 물려 있는데 마이너스인데 여기서 손해 보면서 줄이는 게 맞아? 이런 생각에 또 갈팡질팡 하거든요. 오늘 좀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해드려 볼게요. 네, 좋습니다. 박스 흐름이 나오니까 당연히 박스피 하단에서 사고 박스피 상단에서 팔고 다시 하단에서 사고 상단에서 팔고 이러면 되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걸 실전에서 적용해 봤었을 때 이거를 그대로 그냥 계좌에 적용하게 되면은 계좌 자체가 박스피 상단에서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적으로 줄어야겠죠. 그리고 다시 떨어지게 되면은 올라야 되는 거고, 이게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모습을 적용할 때 이 계좌 안에는 다시 하나의 종목만 있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종목이 내 계좌 안에도 합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종목들을 가지런하게 일괄적으로 다 떨어뜨린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전에서 실제로 박스피 매매를 잘 하면서, 그리고 박스피에서 탈피해서 더 좋은 흐름이 나왔었을 때 그 상승 흐름을 놓치지 않는 방법, 노하우, 이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일관된 모습으로 적용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이게 최근 흐름이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박스피 대응 노하우 막 이런 거를 배우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거니까는 비중 다 줄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실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렇게 여기서 좁은 박스 그리면서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막 다양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상황은 일괄적으로 적용시키면서 대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희는 지금 이 흘러가는 상황이 박스피가 계속 이어질지 이게 깨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인가, 어니스트님이랑 저나 뭐 저희 클럽에 있는 분들은 어떤 흐름으로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단편적으로 좀 보여드리는 거고, 거기서 이제 팁을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실전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계좌 전체가 주식 비중입니다. 주식 비중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 다르게 말하면 현금 비중이 조금 올라가 줘야 된다. 어디서? 계좌에서. 근데 계좌는 여러 종목들이 모여져 있는 하나의 세트 메뉴 같은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박스피 상단에서 이 상승을 포기하지 않게 비중을 줄인다는 거는 1, 2, 3, 4, 5번을 사이좋게 다 일관되게 줄이면은 안 된다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번 줄입니다. 2번은 완전히 줄입니다. 근데 3번은 오히려 올립니다. 4번은 적당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5번은 비워둡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5번도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지런하게 가는 게 아니라 종목들로 보게 되면은 이 편차를 키워가는 거예요. 비중으로 간단히 예를 들면 1번 종목은 한 30%까지 줄이고, 2번 종목은 한 10%까지 줄이고, 3번 종목은 오히려 한 80% 가지고 있고, 4번 종목은
그냥 그대로 한 50% 갖고 있고 5번 종목은 0을 만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 종목의 평균값은 이렇게 해서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박스피 흐름에 박스피 상단일 때랑 박스피 하단일 때, 여기서 내 주식 계좌에서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비중의 가동 범위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으면 좋고요. 보통 이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일단 해서는 안 되는 거는 이 가동 범위가 극단적인 변화를 가져가는 거. 막 주식 비중 여기서 10인데 주식 비중 여기서 90까지 가는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좀 자제해 주셔야 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을 때 못 먹고 손실 볼 때 크게 볼 수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은 지금 주식 완전히 골 때려지는 거죠. 90인 상태에서 막 떨어지는 것 맞으면서 갔을 테니까 저점 깨질 때, 그럼 여기서 이제 90이 아니라 막 180 가고 막 360 가고 그러는 분들 많잖아요. 그쵸. 그 지름길이기 때문에 저거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가동 범위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느 정도 그 비슷비슷하게 놉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서 30, 밑으로 가봤자 한 60, 이 정도. 근데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를 조금씩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30인데 여기서는 70까지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도 30이 아니라 50으로 들 수도 있고, 여기서 60으로 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계속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디테일함은 결국에는 실력 편차에 따라서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거는 실제로 클럽 안에서도 기본적인 가이드는 드리지만 개별 실력에 맞춰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환경적으로 이용해서 컨트롤하면 되는지를 되게 세세하게 코칭해 드리면서 커스터마이징을 시켜드리고 있거든요. 정답은 없지만 오답은 분명히 존재하는 영역이다. 이 정도로 일단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지수 박스 흐름에 맞춰서 하단에서 비중을 좀 채우고 상단에서 덜어내는 거,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맞죠, 사실. 여기서 올라가는데 고점에서 막 채워가지고 계속 위험하게 줄타기 하는 것보다는 이게 맞는데, 너무 극단적이면 그것도 곤란하다. 이게 사실 그리고 또 실력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비중을 컨트롤하는 느낌에서 본인이 분명히 잡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훈련도가 좀 필요하다. 그렇게 또 해석해서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토대로 이제 상승을 놓치지 않고 수익 낼 때도 제대로 내고, 하락할 때 더 큰 손실을 유발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제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하락했었을 때의 모습은, 이때의 모습은 오히려 조금 가지런한 모습이 계좌 안에서 보여질 수도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여줘도 이상하진 않다. 근데 박스피 상단에서의 모습은 이때도 되게 가지런하다. 종목들의 비중이 되게 정갈하게 1번 종목 30%, 2번 종목 30%, 3번 종목 30%, 4번 종목 30%, 5번 종목 30%, 이렇게 해서 나는 주식 전체 계좌에서 매수 비중 30%다. 이러면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수익을 못 내요. 오늘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럼 수익 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가지런하면 안 됩니다. 정갈하면 안 돼요. 차이가 조금 들쑥날쑥하게 이 간극을 종목별로 벌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 간극을 벌리는 게 결국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종목별로 대응할 때 기준 비중 컨트롤 하는 거, 이런 거에서 한 번 더 진화해서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준 비중을 토대로 내가 기준 비중에서 더 많이 맥스로 가져갈 수 있는 비중이 몇인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종목들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확실하게 공격을 만들어내서 얘가 확실한 공격수로서 수익을 잡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박스 상단이니까 뭐 다 이제 비중이, 종목들 비중 줄이느라고 그렇게 급할 게 아니라 선별적으로 공격할 거는 한다라는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또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실 들을 거는 많은 게, 얘 공격하고 얘네들은 비중 빼놨는데 막상 얘네들은 나중에 올라가고 얘 비중 채워놓은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막 이런 또 막연한 고민, 그리고 혹은 그런 거 이미 당한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뜻 이렇게 공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에 대한 답은 있을까요? 뭔가 솔루션은 있을까요? 답은 너무 명확하죠. 다만 조금 듣기 불편한 답일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못하는 거죠. 이게 제가 잘해진다, 훈련해서 성장했다의 선순환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이게 돼요. 여기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 박스피 계속 간다는 얘기야? 미래에 박스피로 흘러간다는 얘기야? 그럼 나 빨리 빼게, 미리 선조치하게. 박스피 돌파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나 공격 좀 하게. 이걸 미리 알고 싶어 하죠, 예측을 하면서. 근데 이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계좌에서 보여줘요. 아마 이거 머니버디님도 계좌에서 보여질걸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선별한 종목이 얘도 공격할 땐데, 얘도 공격할 땐데, 얘도 이거 공격 안 할 수가 없는데
해서 5개 중에 3개나 공격수로 더 버렸어요. 이건 너무 공격을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거 해야 될 거 딱 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지수는 박스피 탈피해서 상승 흐름을 그대로 이어와요. 아까도 말했지만 지수는 결국엔 종목들의 평균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서도 평균 이상의 종목들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진짜로 공격이 성공하고 이렇게 되면은 얘가 같이 조금 시점적으로는 뒤늦게 따라 올라오게 되는 그런 좀 순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게 된다는 거는 조금 더 반보 앞서서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 거고, 결국엔 그걸 깨닫게 되면은, 그거를 잘 이용하게 되면은 못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직 주식 투자가 뭔지 정확하게 감을 못 잡은 사람들이 볼 때는 와, 저 사람 예측 되게 잘한다, 예측 잘해서 미리 앞서서 포지션 정리 되게 잘한다, 포지션 배분 되게 잘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여기서 공격 3개를 말씀하셨는데, 얘네가 공격을 할 수 있게 나머지 종목들이 또 포지션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쵸. 그래서 또 공격을 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고, 네. 그게 다 결국은 실력의 그냥 다른 말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실력이 있으면은 심지어 운도 옵니다. 운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어니스트님은 왜 맨날 운이 따르나요? 이런 류의 얘기를 종종 듣고는 했었는데, 운도 실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박스 피해서 탈피 못했어요. 박스권 다시 하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근데 내 계좌의 내 종목들은 잘 나갔어요. 이거는 운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근데 박스 피로 흘러갔지만 나는 공격 성공하고 잘했잖아요. 나한테는 나쁠 거 없잖아요. 수익 잘 냈잖아요. 그런 것들, 이것까지 돼줘야 결국에는 수익 낼 때 확실하게 제대로 내주고, 손실을 볼 때 그거를 방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가 더 크게 나고 마이너스를 컨트롤하면서 제한적으로 내거나 안 내거나 이렇게 하면서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운은 뭐 굳이 박스 피여서 뭐 온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박스 깨고 그냥 내려가고 이러는 상황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저나 어니스트님이 막 천상계 트레이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클럽에 계신 수많은 회원분들이 처음에 오시면은 종목 따라서 매매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종목으로 이렇게 매매하세요라고 하면서 가이드를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부터는 개인적으로 물론 가이드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큰 틀에서의 가이드입니다. 이런 식의 흐름으로 매매하세요라고 해서 그 훈련 종목이라고 하는데, 그걸 훈련하면서 매매를 하시거든요. 그 종목들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수익 내고 계세요, 회원분들도. 그쵸. 그럼 그분들도 그러면 뭐 운이 좋은 거죠. 따지고 보면 여기 이러는 상황에서도 계속 수익을 낸 거니까. 근데 그게 그냥 옆에서 봤을 때 운이라고 하는 거지, 그게 그냥 실력이고 그게 노하우입니다. 그게.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걸 채우려면은 적어도 지금 얘기했던 그런 현상으로 주식을 해나가야지 그게 구현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수가 상단일 때 내 계좌 안에서, 그래? 이거는 어떤 거 공격수로 둘만한 건 공격을 하라고 했지, 오히려 비중을 높여주라고 했어. 대신에 다른 거 비중 줄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이 비중을 높여줄 만한 거는 뭐가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서,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참고해 보시라고 다른 개별 종목 차트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게 되면은 지수가 박스피로 흘러가서 이런 고점 상황이 올 때 이 종목도 이런 부분을 만난단 말이에요. 만나게 될 때 여기서의 나의 행동, 여기서 나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 지수 박스 상단이고 내 종목도 여기 걸리는데 12,500원 걸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여기서 그냥 비중 다 빼버리고서 도망가자,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아라. 여기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올라갈 거 예측하고서 여기서 그냥 한 번에 비중을 팡 올려버리나요? 그것도 아니다. 여기서는 뭐 얼마 전에 설명도 했었죠. 최소한의 기준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 놓으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중립의 상황을, 기어 중립 딱 놓고서, 비중 중립 딱 놓고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공격을 한다는 거는 오히려 더 확실하게, 종목적으로는 종목 하나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은 지수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공격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는 내 기준 비중보다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비중이 올라갈 수 있어야겠죠. 그 말인즉 불타기 매수, 상승하는 상황에서 매수, 그러면서 비중까지 확보할 수 있는 이 매수, 이거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쉽게 얻어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훈련을 반드시 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고, 이거 훈련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클럽에 오시면 제가 잘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항상 훈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같이 훈련하고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케이스와 경험을 얻어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종목이 이제 지수 고점에서 비중을 덜어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채우게 되는 그런 하나의 예죠. 근데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채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서는 뭐 기준 비중 돌아가느라고 덜어내는 행동이 들어갔을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다시 또 채워지고 또 여기 올라가면서 또 덜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개별 종목에서는 계속 순환되면서 나오는 거다.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식을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굳이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거를 이제 매매를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클럽에 뭐 회원으로 가입하신 이제 막 가입하신 그런 분들이 지금 지수 고점인데 여기서 막 채우는 거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뉘앙스로 질문을 하는 경우도 덜어 있고 실제 매매를 배우는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기준점에 맞춰서 이건 이상한데 저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그게 좀 약간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냥 지수에 맞춰서 비중을 덜어내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쉽게 이해하려는 심리 그것 때문인데 이게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계좌 전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얘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 얘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또 거꾸로 말하면 다른 종목은 또 비중을 덜어내기도 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돌아가게끔 판을 짜고 설계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말로만 들어서 어떻게 아나요? 기타 등등의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말로는 누가 설명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해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실제로 스탠다드한 공식 매매,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가는 매매에서 제가 직접 보여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서 직접 보여주면서 경험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경험을 같이 하면서 얻어가니까 거기서 깨닫는 게 커요. 이게 설명만으로 듣고서 자신이 개인 매매에 바로 접목하게 되면은 자신의 생각의 틀에 갇혀있고 이거를 깨고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깨트려 줘야 되는데 이거를 함께하는 매매에서 깨트려 주고 직접 보여주고 이럴 때 이렇게 저럴 때 저렇게 딱 해보면은 와, 제 생각하고 진짜 다르게 대응했는데 이게 되네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보고 느끼고 깨달으면서 성장하더라. 이 얘기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주식을 좀 발전시키고 싶으면 뭔가 목표점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라는 그 목표점이 필요한데 많은 분들이 되게 무의미하게 나도 수익률 높이고 싶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구체적인 목표점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도 저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야지. 저런 상황이 되면 나도 저런 식으로 컨트롤 해야지. 그런 뭔가 좀 눈에 보이는 뭔가가 필요한데 오늘 저희가 그 부분을 좀 채워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저희도 화이팅 해드리고 응원해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저도 사실 주식을 15년을 했지만 근데 만약에 10년 동안 어니스트림 옆에 없었다면은 내가 지금 어떤 투자자일까? 막막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초반부에 저 어니스트림 만나고 나서도 시행착오 많이 했었거든요. 그만큼 뭐 좋은 스승이 있어도 어려운 게 주식인데 혼자서 잘한다? 저는 그런 마인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식에 실패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클럽을 하고 있고 초보자분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 뭐 그런 분들 손 꼭 붙잡고서 저희가 매매 함께 하면서 훈련해 드리고 있거든요. 한 2, 3년 전에 저희 클럽에 가입해서 매수매도부터 배우신 분이 있는데 바로 어제도 이제 얘기 나누는 거 보니까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야, 그거 나도 쉽지 않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2, 3년 만에 대단한 성장을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뿌듯하고 그런데 여러분들 오셔서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거를 좀 권장드려 보고 싶어요. 저희 영상 하단부에 클럽 가입하는 방법도 안내해 드렸고요. 클럽 아니더라도 저희 유튜브로 매일매일 영상 이렇게 공유하고 있으니까는 좋아요, 구독해 두시고서 다음 영상도 보시면서 공부하면은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